안녕하세요. 부동산 친구 영치 유튜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계약과 가계약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계약이라든가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우리 민법 기타 어느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일반 거래 실무상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것이죠. 자, 이러한 가계약은 이 가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급해서 계약 내용에 대해서 대충 정하고 이 가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이 가계약금을 교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정식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그 가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돌리고 그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또는 반대로 그 가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그것을 반환하고 가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돌릴 수 있는가, 이러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품게 되고 또 실제로 또 법적인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문제는 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다면 집값이 폭등할 때 이 가계약을 하고 나서 이 호가가 올랐다는 소식에 그 가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집주인과 또 계약을 밀어붙이려는 매수인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자, 이러한 가계약은요, 명칭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형태나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성질과 효과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일도 양단적으로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형태고 성질과 효과도 여러 가지입니다. 따라서 가계약을 없는 것으로 돌리고 가계약금을 반환할 수 있는가, 이 여부는 그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져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굳이 또 유형을 나눠서 살펴본다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즉 가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가계약이 단순히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의 준비 단계 아니면 교섭 단계인 경우도 있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장래에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예약일 수도 있어요. 매매 예약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런 예약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정식 계약 내지 본계약인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계약에 조건을 붙인 조건부 계약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따져보자면요. 자, 첫 번째, 이 계약의 준비 단계이거나 준비 단계 이전인 경우입니다. 가계약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 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지거나 당사자 간에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요, 이 매도인이 호가 5억 원의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놨는데, 이 매수인이 그 집을 보고 이제 마음에는 드는데 이 주인과 통화가 안 돼요. 통화가 안 돼서 물건을 이제 잡아놓기 위해서 이 중개업소에 우선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걸어 놓거나, 아니면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세로 들어가고자 하는 집이 마음에 들지만은 은행에서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 주인과 구체적인 협의 없이 우선 가계약금 100만 원을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전세 들어갈 집을 잡아놓는 경우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장래에 계약을 하기로 약정하는 예약도 아닌 것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계약이라기보다는 아무것도 그냥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가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반환받을 수 있고요. 또 수령한 자는 이를 그냥 반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그냥 돌리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예약 단계입니다. 자, 예약이라는 것은요, 장래에 본계약인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미리 약정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약을 하게 되면 이 당사자 간의 약정 기일 내에 정한 약정 기일이 있죠. 그 기일 내에 본계약을 체결해야 할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이 예약도 하나의 넓은 의미의 계약의 일종인 것입니다. 특수한 계약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약에 의해서 장래에 체결되는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이제 본 계약이라고 합니다. 예약과 본 계약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물건이 이제 마음에 들고 주인과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는 봤지만은 며칠 후에 다시 만나서
날짜를 정하죠. 그날 구체적인 합의를 하고 정식 계약을 하기로 약속하고 가계약금을 거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가계약은 정식 계약은 아니지만은 이 정식 계약인 본계약, 즉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본계약을 체결해야 될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즉, 이 당사자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은 그 본계약인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우리 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결문이 있어요. 그 판결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제 간단히 보자면은 이 매매계약의 경우에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입니다. 가계약을 체결하고 이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의 우선해서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리고 이 매수인은 본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계약 체결 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이 매수인은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 요구권을 가지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려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된다. 매매계약 포기하려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때 정해진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565조 제1항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얘기죠. 그러므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그 예약 상태인 가계약에 있어서는 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본계약인 매매계약을 포기하고 싶을 때는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매도인에게 매매계약 체결 요구권을 행사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제 매도인 입장인데요. 이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면 가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고, 그리고 매수인이 그 계약 체결권을 요구하면은 본계약인 매매계약을 이제 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체결하되 그 본계약인 매매계약을 없는 것으로 돌리고 싶다면은 우리 민법 제565조 제1항 해약금 규정에 의해서 매매계약을 해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예컨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죠. 이 중도금 지급 전까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또 그 매수인 입장에서도 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러한 가계약금의 반환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당사자 간에 가계약금을 지급할 당시에 특약을 해야 되겠죠. 그 특약으로 본계약인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날짜를 가까운 시일 내로 이제 특정해서 정하고, 그날까지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 가계약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약정을 해두거나, 아니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장래에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이 가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한다는 등의 그 상황에 맞는 특약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사고의 하나의 예방책이 되겠죠. 자, 그래야만 양 당사자가 차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를 갖게 되고, 본계약인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분쟁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비록 가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정식 계약이 성립한 경우입니다. 즉, 전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계약의 성립 요건만 갖추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계약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즉,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이라든가 이런 당사자 특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의 목적 내지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계약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 합치 내지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었다, 또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또 계약이 성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예를 들자면은 우리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정되고, 임대 목적물, 그 다음에 임대 보증금, 그 다음에 월세, 그 다음에 잔금, 그리고 그러한 그 지급 시기 등이 이제 정해지면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임대차 계약은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이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는 당사자가 특정되고 또 매매 목적물이라든가 매매 대금이라든가 중도금, 잔금 및 그 지급 시기 등 계약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있으면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매매계약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이러한 계약의 성립 요건 중에서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 의사가 어느 정도 그 합치가 있어야 하는가, 즉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 판례는 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모든 사항에 관해서 당사자 의사 합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이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판시하면서 제가 비록 가계약서에, 정식 계약서가 아닙니다, 가계약을 하면서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어요. 후에 그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비록 가계약을 할 때 당사자가 특정되고 매매 목적물도 정해지고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졌다면 이것은 계약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것이죠. 그래서 비록 명칭은 가계약이지만은 이는 정식 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즉 계약이 성립된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가 함부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가계약을 할 당시에 이미 계약금을 얼마 주기로, 가계약금이 아니에요, 계약금을 얼마 주기로 약정하고 그 일부를 가계약금으로 지급했다면 그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은 가계약금 외에 나머지 계약금도 지급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계약금의 배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계약서에 당사자의 인적사항, 목적물의 소재지, 가계약의 내용의 중요사항을 기재하면 좋겠지만은 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양 당사자에게 보낸 후에 가계약금을 입금하는 것이 법적인 분쟁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좋은 방법을 또 모색해서 대처하면 좋겠죠.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가계약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나 내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고요.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